다이어 선발, 김민재 벤치, 미넨 무실점 승리, 챔스 8강 진출, 김민재, 다이어에게 밀린 걸까? 미넨 vs 라치오. 불과 2달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이다. 에릭 다이어, 30, 바이에른 미넨가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2주의 팀에 선정됐다. 우에파는 7일 이하 한국 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UCL 2주의 팀을 공개했다. UCL 판타지 풋볼 게임에서 이번 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11명으로 꾸려진 팀이었다. 대상 경기는 16강 2차전 4경기였다. 파리 생제르맹 vs 레알 소시에다드, 바이에른 미넨 vs 라치오, 맨체스터 시티 vs 코펜하겐, 레알 마드리드 vs 라이프치히 경기에 출전한 선수들이 포함됐다. 이 중에서 PSG와 바이에른 미넨, 맨체스터 시티, 레알 마드리드가 8강에 올랐다. 바이에른 미넨이 베스트 11을 5명이나 배출했다. 멀티골을 넣은 해리 케인, 13점을 비롯해 라파엘 게이로 9점, 다이어, 7점, 마테이스 더 리흐트, 10점, 마누엘 노이어가 2주의 팀에 이름을 올렸다. 이외에는 킬리안 음바페와 훌리안 알바레스, 마누엘 아칸지, 이상 맨시티, 윌리 오르반, 라이프치히, 미켈 메리노, 소시에다드, 모하메드 엘유누시, 코펜하겐가 뽑혔다. 에서도 다이어의 이름이 가장 눈에 띄었다. 그는 김민재를 밀어내고 라치오전에 선발 출전해 풀타임을 소화했다. 다이어는 더 리흐트와 호흡을 맞추며 중앙 수비를 이끌었다. 토마스 투엘 감독은 더 리흐트와 다이어는 라이프치히전에서 아주 좋은 경기를 펼쳤다. 김민재를 제외하는 건 어려운 결정이었다. 경기력과는 아무 상관없다. 우리는 여전히 김민재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투엘 감독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다. 다이어와 더 리흐트 듀오는 라치오 공격을 잘 막아내며 팀의 3에서 0대승에 힘을 보탰다. 바이에른 미넨이 무실점을 기록한 건 공식전 7경기만이었다. 독일 현지 매체들도 다이어를 높이 평가 중이다. 키커는 라치오전이 열리기 전부터 프라이부르크전 동점골 장면에서 레온 고레츠카와 김민재가 부진한 건 감독도 어쩔 수 없었다. 라며 현재 김민재는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 더 리흐트와 다이어가 중앙 수비의 해결책이 돼야 한다. 라고 주장했다. 키커는 경기 후에도 다이어에게 평점 2.5점을 주며 호평했다. 빌트 역시 다이어에게 평점 2점을 매겼다. 독일에서는 평점 1점이 최고점, 5점에서 6점이 최하점이다. 그동안 김민재에게 내리던 박한 평가와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아벤트 차이퉁도 영국에서 겨울에 영입된 다이어는 안정적인 활약으로 자리를 굳혔고 계약도 연장됐다. 그는 3백 중앙으로서 수비진에서 중요한 리더 역할을 했다. 라며 평점 3점을 부여했다. 토트넘 시절을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반전이다. 다이어는 지난 2014년 스포르팅 CP를 떠나 토트넘 유니폼을 입었고 10년 동안 여러 포지션을 소화하며 공식전 363경기에 출전했다. 다이어는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 밑에서 날개를 펼쳤고 잉글랜드 대표팀에도 꾸준히 승선했다. 하지만 탈장과 바이러스 감염 이후 부진에 빠지기 시작했다. 오히려 폭탄으로 전락하면서 이번 시즌부턴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벤치만 지켰다. 그러던 중 센터백 보강을 원하던 투엘 감독이 다이어를 점찍었다. 그는 다이어는 센터백 스페셜리스트라며 우리는 그를 센터백 자리에서 활용할 것이다. 그는 오른쪽이나 왼쪽 센터백, 그리고 3백 전술에서 뛸 수 있다. 라고 환영했다. 투엘 감독은 자기가 한 말을 지켰다. 다이어는 이적 직후부터 출전하며 모든 대회를 통틀어 8경기를 소화했고 그중 선발 출전은 6차례나 된다. 불안한 수비력과 손부터 들어올리는 안일한 행동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으나 유독 독일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엔 UCL 2주의 팀에 이름을 올리기까지 했다. 물론 어디까지나 기계적 계산에 따른 결과라지만 토트넘 시절을 생각하면 엄청난 발전이다. 2달 전까지만 해도 다이어가 선발 출전하는 일조차 귀했다. 다이어는 라치오전을 마친 뒤 정말 잘 적응하고 있다. 클럽, 도시,
팬들이 모두 나를 크게 환영해줘 적응하기 쉬웠다. 난 정말 축구를 즐기고 있다. 라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바이에른 뮌헨 같은 팀에서 뛰고 있고 잘하고 있다면 좋은 기회가 있어야 한다. 왜 안 되겠는가? 라며 잉글랜드 대표팀 복귀 희망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다이어는 오는 9일 열리는 분데스리가 25라운드 마인츠전도 선발 출격이 예상된다. 키커는 다시 한번 김민재 대신 더 리흐트와 다이어 듀오가 수비진을 꾸릴 것이라고 점쳤다. 2. 도와주는 건가?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건가? 퍼디나드, 포그바, 내 유튜브 채널 나와서 도핑 혐의 자세히 설명해라. 과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유에서 폴 포그바와 한솥밥을 먹었던 선배 리오 퍼디난드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폴 포그바가 나와 도핑 혐의 관련 자세한 상황을 이야기했으면 하는 의견을 냈다. 영국 매체 데일리 스타는 8일 한국 시간 퍼디난드는 도핑 혐의로 4년 출전 정지 처분을 받은 폴 포그바에게 손을 내밀었다 라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유로스포르트는 포그바가 도핑 문제로 4년간 축구 금지 징계를 받았다. 그는 2027년까지 경기에 나설 수 없을 것이며 그 무렵에는 거의 34세가 된다 라고 보도했다. 사건은 지난해 9월 터졌다. 포그바가 제출한 샘플에서 금지 약물이 검출된 것. 당시 유벤투스는 구단은 2023년 9월 11일 오늘 포그바가 2023년 8월 20일에 시행한 검사 결과에 따라 이탈리아 반도핑 조사위원회로부터 예방적인 출전 정지 명령을 받았다고 알린다. 구단은 어떤 다음 조치를 취할지 고려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문제가 된 경기는 유벤투스가 3에서 0으로 승리한 우디네세전이었다. 포그바는 경기에 출전하지 않고 벤치만 지켰지만 경기 후 무작위로 선정한 약물 검사 대상에 포함됐다. 그리고 검사에서 테스토스테론 수치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테스토스테론은 운동선수들의 지구력을 높여주는 남성 호르몬으로 대표적인 금지 약물 중 하나다. NADO 대변인은 포그바의 샘플에서 금지 약물인 비내성 테스토르테론 대사산물 2 발견돼 도핑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포그바는 고의로 복용한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양성 반응에 대한 반대 분석을 요청했다. 그러나 두 번째 검사에서도 똑같이 양성 반응이 나왔다. 두 샘플 모두 테스토스테론 등 다른 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디하이드로 에피안드로스테론이 발견됐다. DHEA는 한때 청춘의 샘으로도 불렸던 호르몬으로 노화 방지와 근육 강화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별생각 없이 먹은 보충제가 화근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ESPN은 한 소식통에 따르면 포그바는 미국 마이애미에서 의사인 친구 중 한 명에게 식품 보충제를 처방받았다. 특정 보충제는 미국에서는 얻을 수 있지만 이탈리아에서는 얻을 수 없다 라고 전했다. 포그바는 구단 측에 보충제 이야기를 고백하며 구단 의료진에게 복용 허가를 요청하지 않은 걸 후회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돌이키기엔 너무 늦어버렸다. 포그바는 반도핑 분쟁 전문가 마이크 모건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소용없었다. NADO는 기존에 내렸던 4년 출전 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포그바는 금지 약물을 실수로 복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 이대로라면 불명예스럽게 은퇴할 가능성이 크다. 1993년생 포그바는 어느덧 30대에 접어든 만큼 별다른 일이 없더라도 2027년이면 은퇴를 고려할 시기다. 게다가 도핑 문제로 4년 공백기까지 생긴다면 프로 무대 복귀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한때 세계적인 천재였던 포그바이기에 더욱 충격적인 몰락이다. 그는 유벤투스에서 날개를 펼치며 월드클래스로 발돋움했고 2016년엔 8,900만 파운드, 약 1,501억 원의 메뉴로 이적하며 이적료 신기록을 세웠다. 포그바는 월드컵 위너이기도 하다. 그는 프랑스 대표팀 주전으로 활약하며 2018 러시아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이외에도 국제축구연맹 국제축구선수협회 월드 베스트 11, 유럽축구연맹 올해의 팀, 세리에 A 올해의 팀 등 수상 경력도 화려했다. 하지만 포그바는 기복 있는 활약과 불성실한 태도, 부상으로 내리막길을 걸었고 지난 시즌 유벤투스로 복귀한 뒤로도 쭉 드러누웠다.
그는 이번 시즌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했으나 도핑 문제까지 터지면서 커리어를 마감할 위기에 빠졌다. 일단 포그바는 여전히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난 오늘 NADO의 결정을 들었고 판결이 틀렸다고 믿는다. 프로 선수 커리어에서 쌓아온 모든 것을 빼앗겼다. 슬프고 충격적이며 마음이 아프다. 라고 전했다. 이어 포그바는 내가 법적인 규제에서 벗어나면 모든 이야기가 명확해질 것이다. 나는 도핑 방지 규정을 위반하는 어떤 보충제도 고의적으로 복용한 적 없다. 금지된 물질을 사용함으로써 경기력을 향상시키려 한 적도 없고 동료나 팬들을 무시하거나 속인 적도 없다. 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끝으로 포그바는 스포츠중재법원에 오늘 발표된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덧붙였다. 8일 데일리스타는 퍼디난드는 과거 맨유에서 포그바와 3년 동안 함께 지냈다. 라며 두 사람이 친분이 있다는 것을 설명한 뒤 퍼디난드는 포그바에게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공개적으로 말하라고 조언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모두가 알아야 한다로도 말했다. 라고 들려졌다.